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안 거는 2008년? 그 전에도 제가 성남에 살았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가 활동하는 걸 좀 보고 있었죠. 근데 좀 약간 성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민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판교 입주자 연합회 사무국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판교구 신설을 굉장히 그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의 총선 후보로 나오면서 반대하는 분당구를 분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갖고 제가 낙선운동. 그래요. 보통 낙선운동 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하는데 저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로 엄청 세게 현수막도 다 우리 그 회원들이 찢어버리고 연설하고 있으면 다 불러와가지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치열. 경찰 수사 좀 받으셨겠는데요? 아니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회원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니까 수사까지는 안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여튼 한동안 그때 그 선거 떨어지셨어요. 네네. 충격을 좀 받으셔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대요. 그랬을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막 그랬다 그러다. 이제 지금 이제 선배님들이 네, 네. 그런 말씀 가끔 술드시면 하세요. 그때 내가 너를 도모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도 그 김주호라는 사람이 좀 패기가 있다. 뭐 저런 사람을 내 편으로 해야 내가 그래도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막 다 제욕할 때.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잊혀졌는데 뭐 제가 뭐 안 좋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근데 2010년도에 성남시장 출마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참모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판교에 관련된 공약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한 70개 써서 줬죠. 이거를 해라. 그랬더니 공약으로 다 반영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걸 6개월 안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이 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좀 친하게도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니 그러면 원래 그러신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원래 이분은 네 편 내 편이 되게 강하고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어떤 대선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만난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좀 예전부터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패기가 있고 진심이 있어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용인을 하는 사람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셨던 건가요? 전략적인 판단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남시장 나왔을 때도 낙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기가 핵심이다. 선거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지하는 그렇죠. 말없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진짜 한두 명이 맨날 이렇게 욕하고 다니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 분위기를 깰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그게 아무리 전략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밉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우리 캠프에 들어왔다가 진짜 스파이를 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그전 성남시장이 국내힘이었어요. 승승장구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행사장을 가면은 남는 의자도 치워버리는 거야. 못되게 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네, 그 그렇죠. 앞에서 면박 주고 내쫓고 의자 치웠던 사람인데 근데 이재명 시장이 돼서 기회를 주더라고. 어려운 일, 해결하기 어려운 일. 그것을 해내고 나서 그분이 승승장구하셨고 그러니까 국장까지 승진하셨고 이후에 경기도지사로 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으로까지 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전 정권에 충성하셨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다. 현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시정에 얼만큼 잘 협조하는지 이걸 보고 많이 판단하시죠. 그래도 가장 어려운 미션은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버리죠. 내 책은 보자. 아니, 뭐 이제 그리고 우리 그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공약 70개월 못 쓰셨으면은 아마 그렇죠. 거의 못 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막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실력자 되고. 이게 뭐냐면은 나의 적이지만 실력자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력자면 내가 그 혀를 깨물어서라도
하더라도 내 편을 만든다. 뭐 이런 거에서 통과를 하신 건지 이제 아닌가.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윤석열 정부는 뭐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건 무조건 X. 반대. 뭐 문재인 정권 때 인사는 무조건 X. 그러면 그렇게 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권이라는 게 5년이잖아요. 네. 너무 짧아요. 전 정권에서 잘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키워야 그게 내 정권의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우리가 지금 뭐 이 소중한 시간에 윤석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윤석열은 진짜 경로가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쓴소리, 뭐 참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경로를 하기 때문에 수사부터 시작하자. 네,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자존감, 자신감 너무 낮아서. 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내용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뭔가 본인이 포용력 아니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학구열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이제 제가 봐도 저 귀찮은데 다 어떻게 보지 할 정도로 집에 가서도 보고 순간순간 보고도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려는 좀 열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러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른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달달달 워낙 많다 보니까 달달달 외워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서 경제 이야기도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다 해서 그 고민을 해서 그 결과 어떤 정책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뭐였고 그래서 무엇까지 보완을 했다는 후속 이야기까지를 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질문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지? 이럴 정도로 막 다양한 걸 다 질문하는데, 내용을 제가 남한테 대충 듣고 와갖고 답변을 하면은 바로 제 미천이 드러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깰 때 어떻게 깨세요? 그러니까 혼낼 때, 상사니까 깰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는 깨져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마음에 뭐 무서울 들지 것 않더라도. 같지만 저는 굉장히 뭐 느낌이 어땠냐면 굉장히 인자한 스승님이다. 생활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고난도 되게 많이 주셨고 뭐 이렇게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막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무섭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그 공직사회에 있으면 소문이 나잖아요. 나는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지만 어디 누구 국장이 깨졌다더라, 과장이 깨졌다더라 했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 상사 유형이 있고,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가 계세요 이러고 아예 부르지를 않는다든지, 뭐 중요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은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기회를 많이 주시고 피드백을 보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다면 평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라는 건 기회를 많이 그 안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측근이라고 해서 그 옆에서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막 죽도록 열심히 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하면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점점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회의 나가서 일 안 하고 그러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도태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뭐 가까이에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계속 공부를 시키고 이런. 저는 그게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정치인, 저도 많은 정치인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 권력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못 믿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냥 뚝 띄어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근데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선 평가,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겠죠.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성과를 낸 게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제 성과로 거듭난다.